임원이시기도 하고 이제 관계사 대표를 맡고 계신데 기업 정보를 말씀하실 것 같지는 않고 미국에서 많이 지금 생활하시면서 보고 느낀 일이 많이 나오실 거로 굉장히 기대되는데 좋은 시간 가지시고 소통하는 우리 인터넷 문화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같이 나눔이 좋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창민 사무국장님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마이크를 넘겨받은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맡고 있는 한창민입니다. 저는 트위터 시작한 지 한 3주 됐고요. 지금 제 몰골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밤잠을 못 자고 하고 있어서 상태가 좀 메롱합니다. 국장님, 네. 공지 하나만 더 해주세요. 네네. 예. 직접 보세요. 공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를 웹인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SSID는 오렌지로 잡으시면 되고요. 오렌지로 디폴트로 잡고 다시 사파리 여셔서 웹인증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으셔야 돼요. 시스코 페이지가 열리시면 거기다가 다음 150, 다음 150을 넣으시면 되고요. 아이디 패스워드 동일합니다. 아직도 안 돼요? 크게 얘기하세요. 크게 일단 말씀해 주시고. 다 설정 들어가셔서요. SSID를 오렌지로 잡으시면 됩니다. 오렌지 잡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웹페이지를 여시고요. 웹페이지를 여시면 자동으로 시스코 페이지가 하나 뜰 거예요. 로깅 페이지가. 그럼 거기에 다음 150,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다음 150을 넣으시고요. 그러면 인증을 받으시면 자동으로 다음 첫 페이지로 로깅 보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중에 좀 잘 안 되시면 제가 뒤에 있을 테니까요. 가져오시면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료 인터넷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업 비밀번호까지 이렇게 공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모이신 많은 분들, 저도 참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저는 TWITAS WIT 트윗 as wit라는 그런 계정을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굉장히 기념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파워 블로거이자 파워 트위터러 용어가 정리 안 돼 있지만 저는 트윗계 모태범 선수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에스티마님을 정말 모범적인 활동을 해주시죠. 더구나 우리하고 시차가 정반되니까 밤에 우리 잘 때 그때 쫙 올려주시면 아침에 저희가 또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나누고 아주 환상적인 협력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에스티마라는 뜻을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여쭤봤더니 자동차 브랜드 이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도요다에서 나온, 나중에 검색해 보시고요. 오늘 여러 가지 기념할 만한 날인데 다들 보셨겠지만 트윗 개수가 100억 개를 넘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이폰이 40만 대 넘었다고 KT의 최은명 사장님이 또 트윗을 통해 알려주셨고 또 오늘 미디어 다음이 7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또 우리 석정훈 전 다음 대표님께서 올려주셨고 아무튼 대단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미쿡의 인터넷 이런 이슈인데 아무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에스티마님하고 같은 직장에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디지털 조선일보 때 같이 만나셨고 그다음에 또 임본부장님이 그걸 하셨어요. 다음에서 대협력 본부장을 하실 때 또 뵈서 아주 저는 정말 기쁩니다. 오늘 자리가.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몇몇 분 모여서 이렇게 하는 자리로 마련했는데 판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회라는 형태까지도 이렇게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최세훈 사장님 직접 참석하셨지만 다음 커뮤니케이션의 기업 커뮤니케이션 본부의 행사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리 트윗 세상이 돼도 저런 일은 벌어지는군요. 네, 오늘 아무튼 미국에서 넘어오신 빌리그레함 목사를 이렇게 환영하는 것 같은데 부흥의 분위기로 은혜를 많이 내려주시고 또 많이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정욱입니다.
정말 그 얼떨떨 그 한데요. 그 제가 한 그 트윗이 그렇게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지도 사실은 몰랐고, 그 잘못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그 이쪽 그 주무실 때 제가 낮에 일하면서 일 안 하고 그 트윗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 저는 주로 그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잽싸게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그 트윗을 하고, 보통 회사에 가가지고 회사에서 일찍 조금 더 이렇게 트윗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쭉 그 뭐 회의 같은 거 하고 뭐 그냥 그 직원들하고 뭐 그거 하고, 그리고 퇴근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딱 봐요. 퇴근하기 전에 보는 이유는 캘리포니아 쪽의 뉴스가 그때쯤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 전에 뭐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사실 뭐 저는 원래 그 뉴스를 읽고 그러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 뭐야 잘 알아야지, 그 제가 하는 업 자체가 인터넷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모르면은 안 된다라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그 이렇게 다 와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트윗 번개하려고 온 게 아니라 회사 일 하러 온 거였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사내용으로 약간 그 준비를 했고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뭐 어차피 그 라이코스 소개를 조금 하고요. 그래도 뭐 저희 그 회사니까.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느낀 얘기, 주로 근데 블로그에 많이 쓴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에 왔을 때가 7개월 전이었는데요. 7개월 전에 와서 그때 잠깐 뭐 이렇게 시간 되시는 분들 이렇게 트위터 번개에서 뵙자고 그래가지고 요 옆에서 한 10분 뵀었어요. 그때도 10분이나 와주셔가지고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이 정도라는 게 정말 그 그간의 엄청난 변화와, 그리고 아이폰이 출시된 이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정말 그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그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 제 링크드인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나와 있는데, 첫 직장 생활을 그 조선일보에서 기자로서 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그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그때 수습 기자 그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사회부에서 영등포 경찰서 잠깐 출입하다가 그 제가 하고 싶었던 그 IT 기자로 빨리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조선일보 IT 담당 기자로서 한 2년 동안 그때 했었는데, 그때가 그 96년도가 5년도 6년도가 인터넷이 여명기였기 때문에 초기에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그 좋은 분들 많이 뵙고 여러 가지 인터넷의 시작을 이렇게 보는 좀 행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기자로서 조금 훈련을 받고 그러다가 뭐 제가 생각하기엔 뭐 저는 그렇게 기자 그 자질은 없는 것 같아서 그 사장실에서 그 조선일보 불러가지고요, 경영 사이드로 그때부터 선회를 해서 조금 경영기획실에서 이렇게 경영기획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IMF가 터졌어요. 개인적으로 결혼을 하고 IMF가 터지고, 그래서 IMF 때 그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그 가방끈을 길게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그래서 유학을 결심하고 그 청운의 그 꿈을 안고 실리콘밸리로 갔어요. 그래서 그 나는 죽어도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를 가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스탠포드하고 버클리를 원했는데, 버클리가 다행히 돼서 버클리에 가 있었는데, 문제는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실리콘밸리가 쫄딱 망했어요. 그 닷컴 버블 이후에. 그래서 당시에 그 상당히 인터넷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실망도 하고, 그때 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훨씬 앞서 나가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브로드밴드라든지 그때 뭐 새로운 포털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은 쫙 다 가라앉고 한국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거의 발전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그랬고, 미국이 워낙 september 11 일어나고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그 복귀해서 원래 있었던 조선일보로 그 복귀를 했고요. 그러다가 그 조선일보에서 조선닷컴 그쪽에 관여를 하게 돼서 조선닷컴 그 인터넷 그쪽에 기획부장을 하면서 그 디지털 뉴스를 운영하고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온라인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그 많은 좀 이걸 갖고,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때부터 일본에 좀 그 아르바이트를 가고 뭐 그런 그 인연으로 일본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만화책 읽으면서 일본어도 공부하고, 그래서 일본어를 어느 정도 많이 좀 습득한 게 인연이 돼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조선일보에서 일본어판을 갖고 한번 스피노프를 해서 해보겠다라고 해서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자회사를 제가 만들어서 그 사장님의 허가를 받아서 조선일보 일본어판을 1년 반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성공을 거두고 흑자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또 다른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때 다음으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 신문사에 오래 있었지만 그 온라인의 그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서 온라인의 본류는 그 포털이란 이런 회사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그 포털 쪽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전에 모시던 석종훈 대표가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와서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 다음 탑 페이지를 오퍼레이션 하는 서비스 혁신본부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DKO라고 해서 날리지 오피서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이 앞으로 미래에 먹을 이 먹거리라든지 그런 걸 좀 연구를 하고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때 다음 DKO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맡은 거를 계기로 해서 해외 뉴스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뭐 제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고, 그런데 뭐 일본 쪽도 그 온라인 미디어를 하면서 일본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일본 쪽 시장을 어느 정도 많이 인터넷 시장을 이해를 하고 인맥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다음 그 DKO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폭넓게 보고 해외 컨퍼런스 같은 데도 가고 발표하고 그런 좀 기회를 갖게 됐고요. 이걸 하면서 겸직으로 그 지금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 계신 김철균 비서관님이 제 그 선임이신데 그 갑자기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는데, 그때부터 그 촛불 집회와 뭐 여러 가지 그게 다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고초를 겪다가 예, 그러다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예, 그 손들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 체질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했는데, 어떻게 또 이게 풀려가지고 라이코스 글로벌 담당을 약간 하다가 그 새로 오신 아까 오신 최세훈 대표께서 정확히 한 1년 전쯤에 그 결심을 하셔서 저를 라이코스의 그 CEO로 보낼 그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라이코스를 제가 그 가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미국에서 이렇게 유학을 하고 캘리포니아 쪽에서 좀 살아봤지만 제가 미국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하고 그렇게 부대끼면서 그런 걸 한 적이 없었는데, 저로서는 그 가라앉는 회사를 일단 그 맡으러 그렇게 가가지고 그 하는 게 굉장한 그런 챌린지였고요. 그래서 라이코스에 가가지고 하여튼 1년 동안 많은 거를 이렇게 느끼고 그러면서 그 트위터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라이코스가 있는 빌딩이고요. 여기서 그 저쪽 끝에 있는 데가 여기쯤. 예. 거기에 제가 앉아 있고요. 저기서 트윗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들어가는 그 입구고요. 제가 이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매니저들하고 그 매니저 미팅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뭐 설명드리면 라이코스는 작년에 한 280억 정도의 그 매출을 올렸고요. 그 절반 정도는 그 서치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도 지금 라이코스 하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기보다는 다 이름은 아는데 라이코스라고 그러면은 Are you guys still around? 할 정도로 그 거의 잊혀진 그런 브랜드가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이코스가 그래도 그 이렇게 생존하고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잘 레버리지를 해서 이렇게 있는 거고, 미국에는 그런 수많은 작은 서비스들이라든지 그런 데들이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장의 차이랄까, 그런 거는 제가 한 1년 있으면서 많이 배웠고, 그래서 서치, 웹 퍼블리싱, 게임스, 그러니까 웹 퍼블리싱은 옛날에 그 무료 홈페이지 만들어주는 그 야후 지오시티스 같은 트라이팟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서치는 신디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 게임은 게임스빌이라는 주로 그
미드웨스트에 사는 그 백인 아줌마들이 많이 즐기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그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옛날에 블로그에다가 그 처음 흑자를 냈을 때 처음 분기 흑자를 그 다음이 라이코스를 인수해서 낸 다음에 그걸 블로그에다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제 기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려고 해서 이렇게 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자랑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라이코스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게 제가 회사 내에서 그렇게 분기 미팅을 하면서 전 직원들 앞에서 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충 제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이런 심정이었어요. 뒤돌아보면 제가 3월 15일에 처음 라이코스에 갔는데 I was scared. 굉장히 두려웠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스캡티컬했고 비판적이었고, 이게 과연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까? 이 회사의 어떤 그 호프가 이렇게 희망이 남아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굉장히 이렇게 미래가 불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라이코스가 얼마나 배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는지 보면은 계속해서 다음이 인수한 이후에 이렇게 계속 적자가 누적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프로덕트라는 거는 다 실패하고, 그리고 다음이 인수했을 때 300명이었던 회사가 50명이 될 때까지 계속 레이오프를 해서 내부의 분위기는 정말 이렇게 완전히 가라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이렇게 뒤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다 이력서 쓰고 있어요. 링크드인 들어가서. 네, 보고 있는데도. 네. 그런 분위기였고, 뭐 한 5시만 되면은 다 이렇게 퇴근하고 다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그리고 뭐 트래픽도 줄어들고, 지금 우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올드 앤 다잉 커스터머스고, 뭐 그래서 1분기에 270만 불이나 적자를 냈는데,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아서 실업률이 10%가 넘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이 회사를 정말 살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3분기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희망이 있더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예. 글리머 오브 호프를 봤다. 자그마한 서광이라 그러거든요. 저기 오바마가 글리머 오브 호프라고 맨날 그래요. TV에 나와서. 그래서 3분기에는 처음으로 흑자를 냈고, 처음으로 흑자를 내서 이게 다음에 인수한 다음에 처음으로 분기 오퍼레이팅 흑자가 분기 흑자가 난 것이었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저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직원들이 상당히 공감도 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직원들하고 이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게 있었고, 이거는 바로 얼마 전에 했었던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어요. 우리 회사를 소개를 하면서 밥 데이비스라는 창업자가 들어와서 회사를 만들고 96년에 IPO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해서 다 보여줬었어요. 이게 뭐 넘버라서. 그런데 보면은 15년 동안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났었던 회사인데 한 번도 흑자가 난 적이 없었던 회사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옛날 레코드를 다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흑자가 난 경험이 없던 회사를 어쨌든 올해는 흑자를 만들었다. 작년 흑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우리를 이제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래도 된다. 그래서 이제는 좀 걱정하지 말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거를 하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라이코스 상에서 했었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제는 조금 한숨 돌렸다.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미국에서 정말 순수 미국 회사,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나 로스앤젤레스 있으면 아시안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고, 거기 한국 회사 지사를 세우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한국인들도 뭐 이렇게 많이 있고, 한국에서 여러 명이 가기 마련인데, 저는 뉴 잉글랜드의 총본사인 보스턴에 있는 회사에
혼자서 날아가가지고 그 회사를 이렇게 그 가서 접수하고 뭐 있는 임원들 다 내보내고 직원들 다 이렇게 솎아내고 새로 그 매니저들 그 진용을 다 해서 만들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직원이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엔지니어고 한 명은 그 원래 있었던 분을 제 스텝으로 하다가 그분도 중간에 나가버려서 저는 전적으로 그 미국 매니저들하고 다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미국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우고 아 미국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HR 폴리시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뭐 자금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뽑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사실 트윗을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한 3개월, 4개월 동안은 가족들이 오질 않아서 밤마다 그 앞에 있는 그렇게 호텔에 들어가서 있는데 모텔에 들어가서 있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윗 날리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그 팔로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반응들이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도 재미있어지고 그러면서 또 약간 걱정도 되고 한국에서 일 안 하고 이것만 하고 있는 이렇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익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작년 중반인가 이찬진 대표가 뭐 라이코스 임정욱 대표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정체가 드러났죠. 예, 여기까지 간단히 라이코스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보는 뭐 미국 인터넷 이야기라고 전반적으로 웹 트렌드를 이렇게 그 딱 관통하는 그런 거를 지금 제가 하기에는 그 준비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미국에서 느낀 트위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다음에 몸담고 있으면서 다음 서비스를 안 쓰고 이렇게 이 미국 서비스를 쓰는 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의 라이코스는 구글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그 워드프레스 같은 게 파트너예요. 예, 저희가 파트너고 제가 그런 서비스들을 잘 알고 쓸 수 있고 뭔가 그런 걸 엮어낼 수 있어야지 그 라이코스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제가 써보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쓰기 시작을 한 건데 좀 너무 깊이 들어간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그 나라의 그 파워라든지 그 브라이트 사이드를 많이 이렇게 보는 편이라서 그런 면으로 항상 보고 트윗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좀 부정적이거나 그런 분들은 신경이 조금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드리고 근데 뭐 그 뉴스나 그런 거 보면은 저도 많이 걱정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곧 결단 날 것 같기도 하고 그 재정 적자, 실업률, 아직도 어려운 경제, 그 오바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미국에서 지금 보면 가장 제가 가서 놀라고 재미있어하고 그 즐기고 있는 것은 미디어 패러다임이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개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위터, 페이스북이 진짜 어디 가나 다 있어요. 어디 가나 다 있고 뭐 동네 그 조그만 중고 서점, 뭐 세탁소까지 아니겠다, 레스토랑 뭐 이런 데 가면 다 조그맣게 이건 큰 판넬인데 제가 아까 플리커에서 찾은 조그맣게라도 해서 다 팔로워스 그 페이스북 팬페이지 become a fan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 트위터가 엄청난 그런 그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정확히 한 2008 가입은 옛날에 해뒀던 것 같은데 2008년 11월에 본격적으로 트위터를 시작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트위터 나왔다는 얘기 듣고 그랬을 때 내가 그 뭐 커피를 뭘 마셨는지 밥을 뭘 먹었는지 공유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리고 140자로 그걸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제가 2008년 11월에 라이코스에 처음으로 출장을 갔는데 출장을 가서 제가 아이폰을 3년 전에 나오자마자 샀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쓰다가 아이폰을 여기 한국에서는 못 쓰니까 그때 초기 버전은 그때 미국에 출장을 가면은 심카드를 사가지고 언락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인터넷은 그때 데이터 플랜을 못 들어서 못 쓰니까 그 문자로 SMS로 해서 트위터를 쓰는 거를 한번 미국 출장을 갔다가 한번 해봤어요. 그때 영어로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 트윗을 날리는데 팔로워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리플이 뭔지도 모르고 DM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두 개 이렇게 날리는 그 실험을 해봤었어요. 그러면서 아 이거 뭐